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저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사건, 즉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이에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 이건 궤변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법 조문에 따라서 국헌을 물랑케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경과, 실행행위, 결과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반대 신분권 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 안 하는데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든지, 내란 행위가 성립하는데 내란죄는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또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보자는데 왜 이걸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빼는 것입니까? 저는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진환 변호사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는 증거조사를 엄격히 해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국가적 위기도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즉 탄핵재판의 스케줄을 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지키지 않더라도 권유하는 수준이 훈시 규정도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같은 경미한 위반 사안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근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할 때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재판 일정이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의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탄핵소송은 일부 이 내란죄를 빼는 건 일종의 탄핵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이게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탄핵 사유의 거의 80%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핵심 부분이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수는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2차 변론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당시 녹음 녹화가 됐던 부분이죠. 근데 그때 그 재판관께서, 헌법재판관이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회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 이 말은 뭐냐면 형법 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재판이 늦어지니까 헌법 부분만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 글씨에서 보다시피 그 탄핵 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변론 준비기일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재판부께서 재판부가 그 형사재판은 너무 길게 걸리니까 헌법재판으로 다뤄서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면 지금 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말이 있은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이 정리를 합니다. 개헌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고 바로 확인을 하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식의 소통 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이 형법 위반이고 그게 탄핵소추 대상자의 형사처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안이라고 국민들께 설득해서 탄핵소추 결의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주석서나 기존 법리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루어진 보여주신 것은 공개된 그 준비기일에서 다 오고 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것은 이제 그 청구인들이 주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주장은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심리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 발언 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내란 국제특위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겠냐는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제가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헌법재판소 1차 준비 기일 때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 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은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1차 준비 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 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춰보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 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 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무슨 뭐 교감을 했다거나 무슨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헌법 소추 탄핵 소추 안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로 법률과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차 준비기일 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준비기일 그때 우리 청구인 측과 얘기하면서 쟁점을 4가지로 정리를 대략 했습니다. 1. 계엄 선포, 2. 계엄 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진입, 계엄 해제 요건 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요런 4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쟁점은 이걸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고 청구인 측이 요구한 대로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을 잘 보시면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진우 의원께서 정청래 의원이 무슨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권유.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주진우 의원님 발언과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시를 해